자, 드디어 2일차 4강이고요. 번호로는 문장 11번 이제 풀이 들어갈게요. 자, 11번 바로 마침표 찾아주셨겠고, 심표가 2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문장 본동사 하나 찾으셨을 거고, 동사 이렇게 표시하셨을 텐데, 지금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with랑 이렇게 전면구로 묶으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이유는 be filled with를 통으로 안 외우셔서 그렇거든요. 얘를 통으로 외우면 여기까지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인 걸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본동사 앞이 아무리 길어도 전체가 그냥 주어처럼 하면 되니까 수식어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묶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 해석하면요, 침상온에 있는 얕은 연못은 이렇게 덩어리, 동사랑 목적은 항상 덩어리로 크게 보는 연습하셔야 된다 그러겠죠. 얘는 특정 혼합물로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안 채워져 있지만 어찌됐든 그 전체적인 디자인은 여전히 미적인 매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지금 제가 이 문장을 낸 이유는요, must be filled with에서 수동태 be filled 보이시나요? 문장 해석하실 때는 수동태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수동태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즉, PP가 시제를 결정하나요? 아니죠. 비동사가 시제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PP가 과거 형태랑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채워졌다가 아니라는 점, 이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빨리 이렇게 해석하시다 보면, 수동태 신경 안 쓰고 해석하다 보면 어떤 오답에 낚이겠어요? 이미 혼합 토양물로 침상온의 얕은 연못이 채워졌다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한 문제 틀립니다. 즉, 지금 이 핵심은 수동태 조심하라는 건데, 지금은 어차피 must라는 조동사가 있어서 조금 더 시제가 자유롭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조동사가 있으면 당연히 현재 시제 쓰잖아요. 비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안 낚이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 하실 때는 이제 주의하시면 생각하시면서 해석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표시한 핵심 단어들, sunken garden이란 단어는 토익 단어에서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 단어를 마주했을 때 직역하면 가라앉은 정원이에요. 도대체가 어떤 정원인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에 기억하기 쉽게 제가 사진 띄워드릴 건데요. 사진 보시죠. 자, 요렇게 생긴 이미지 떠올리시면 돼요. 이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평지보다 조금 아래의 정원들이 내려다 보이는 사진이죠. sunken이라는 거는 가라앉은 뿐만 아니라 움푹 들어간 침몰 안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사와 혹시 짝꿍이 된다면 이런 모습도 가능하겠죠. 자, 이거 약간 심야괴담의 귀신 같은데요. 이게 머릿속에 확 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움푹 들어간 뺨을 말합니다. 그죠? 요런 예제들 좀 참고하셔서 모르시겠으면 필기도 해보시고, 중간에 제 예문들 혼자 해보시는데 해석이 너무 안 된다면 질문 주셔야 됩니다. 예문이 짧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필이라는 출제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형용사 다음에 명사 아니니까 명사처럼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파트 5에서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화면을 멈추시고 이 문제 풀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어필이라는 단어는 보통은 처음에 외우실 때 어필 플러스 to 해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즉 일형식인 동사다라고 외우실 텐데, 명사라고 외워본 적이 없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제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얘는 매력이니까 셀 수 없다. 불가산이다. 자, 정답은 A다. 왜 제가 이거를 너무 쉬운데 왜 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토익에서는 셀 수 없지만 셀 수 있는 명사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안 외운 단어인데 이것도 한국말로는 셀 수 없지만 분명 꽈을 거야.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낚이지 말라고 고득점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거니까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문장 갈게요. 12번은 마침표 찾고 심표 찾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셨을 테고, 자, 그 다음에 본동사 discussed 찾고 주어까지는 잘 표시했는데 그 다음 당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가 지금 안 되냐면, 동사를 찾았는데 그 동사를 보고 형식이 바로 안 떠올라서 그렇거든요.
형식이 떠오르면 뒤에 목적어를 찾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목적어를 찾을 생각까진 했는데 명사가 안 보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올 건데 이 명사 자리에 전체로 문장이 온 경우거든요. 이게 and로 이어져서 그렇지 전체가 how 1번의 how 형태, 2번의 how 형태 이렇게 how가 두 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목적어고 명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how는 문법적으로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명사 접속사 how는요. 두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될 거예요. 얼마나도 되고 어떻게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how를 빠르게 얼마나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알려드리고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중간에 이런 단어들 은근히 토익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요것도 그림으로 딱 보여드릴 테니까 이해 딱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하수랑 폐수 이렇게 요런 표시 해놨죠. 요런 표시 해놨죠. 누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쵸? waste water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얘는 약간 생활 오수의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더러운 이미지 생각하시고 하천은 명사로 뭐 이렇게 하천도 되지만 흐르다라는 동사도 가능합니다.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거 떠올리시고 drainage라는 단어는 배수라는 단어인데요. 요렇게 더러운 걸 걸러내는 배수 시스템을 제가 사용해서 얘기를 했죠. 이런 단어들이 은근히 지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쉽게 기억하라고 저는 이미지로 띄워드렸어요. 기억하시겠죠? 자, 그럼 13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거는 맞게끔 해석하시면 되고 자, 요거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제가 했던 실수인데요. 자꾸 직역하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꼬였던 적이 있어요. 제 얘를 데디아에 관해서 뭐 충고를 받는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해석이 다 안 되거든요. 정리하셨으면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제가 규칙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워낙 노력형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도 쿠셔닝을 보면 이건 쿠션이 아니고 완충제구나 라고 그냥 암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규칙이 있더라고요. ing가 붙어서 재료나 용품, 그 기능을 강조하는 명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마주했을 때도 바닥이 아니라 저는 바닥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고 얘를 마주했을 때도 그냥 배관이 아닌 배관재나 배선 작업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헷갈린 단어는 이거는 그냥 끝내는 건데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했었죠. 근데 아닙니다. 마감하는 마감재 혹은 마감 작업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요. 여기 지금 또 필기하는 시간 멈추셨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규칙들 아시면 굳이 계속 따로따로 완충제다, 바닥재다, 코팅제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이 유추가 되실 거니까 그거 한번 정리 부탁드려요. 자, 14번은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가정법 미래 도치라고 하는데요. 이 구문이에요. should로 시작하는 거. 자, 원래는 if를 달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f you should 이렇게 해가지고 블라블라 돼 있는데 가정법이 들어가면 if예요. 미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도치, 이 가정법 미래 도치는요. 이렇게 해석해서 나오고 아니면 파트 5에서 should 자리에 빈칸을 낼 겁니다. 빈칸을 내버리고 이 보기 4개 중에서 should가 꼭 하나 있다면 얘를 먼저 대입해서 해석해보고 혹시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했을 때 말이 된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토익에서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해석용으로 하나 그리고 should를 빨리 1초 만에 찾기 위한 용도로 가정법 미래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끊어읽기는 이렇게 되셨겠죠. 심표 기준으로. 최대한 덩어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면구를 이렇게 좀 묶어드리긴 하나 그래도 뒤에서 오면서 큰 덩어리로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즉 너가 특정 요리를 혹시 한다면 얘 때문에 좀 막히셨겠죠? 그냥 외우셨다면 자 설명드릴게요. 벨라스 하면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다음에 원래 명사가 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사문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고 바로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이름을 대입해 볼게요. 미영스, 성이스 이러면은 성이의, 미영의 이런 뜻도 되지만 요렇게 명사 자리에 얘만 나와버리면 미영이네, 성이네, 즉
성인의 가게, 성인의 식당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벨란의 식당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벨란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을 할 건데 with는 뭐뭐와 함께, 즉 뉘앙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with는 더불어서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플러스 시키는 요인이니까 문맥에 맞게 의역하는 거죠. 좀 획기적으로 개선된 그 식사를 제공할 거고 누구한테 to 다음에 동사냐 명사냐에 따라 해석이 바로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동사면은 부사적 용법이 많으니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명사가 왔으면 전치사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전치사가 없어서 딱히 해석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to는 이렇게 방향성이라는 뜻이 뉘앙스거든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그래서 왜 보면 from A to B도 A부터 B까지잖아요. 이때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라서 이런 말이 생긴 거고 혹은 A부터 B까지 가니까 결국 도착하는 도착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A부터 시작해서 B로 결국 이루어지니까 결과의 뉘앙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to는 방향성, 결과, 도착성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뉘앙스를 기억해 주시고 얘를 해석한다면 자, 두 가지 질과 서비스면이 결국 개선으로 갔다라는 소리. 그럼 뭔 말이에요? 저 획기적인 개선이 됐는데 결국 질과 서비스 모두 향상이 됐다고 매끄럽게 의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쉼표 다음에 나오는 이 백이 또 출제 포인트인데요. 뒤라고 알고 계신 분들 때문에 저도 이제 동사로 나왔을 때 매끄럽게 해석이 안 돼서 지원하다 지지한다인데요. 어떻게 보면 뒤에서 뭔가 지지하는 거니까 보장해준다라는 뉘앙스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뭐가 이제 보장을 해줘요? 우수성이라는 그 자격 증명이 이 앞의 내용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by라는 건 뭐뭐에 의해서라고 외우셨겠죠. 즉, 이 뒤에 있는 애가 결국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니까, 뭐에 의해서니까. 이것도 의역하실 때 이런 excellence, 우수성에 대한 그 인증이 그게 주어로 해석하는 거죠. 인증이 앞의 내용을 보장합니다. 라고 쭉 이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분사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ing가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by가 나오면요 뒤에 있는 걸 주어로 해버리고 걔를 먼저 해석해도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해하신 분은 그냥 빠르게 빨리 감기 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끊어서 자 혹시 특정 요리를 당신이 요청하신다면 벨란의 식당에서는 전면적으로 개선해가지고 획기적인 향상을 해서 너에게 식사를 제공할 건데 그게 결국에는 서비스도 향상됐고 질도 향상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 엑셀런스, 그러니까 우수성을 인증하는 그게 자격증이 있겠죠? 그 자격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끄럽게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자기의 언어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 일단 대충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얘를 기억하기 쉽게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얘를 딱 봤을 때 수입이 떠올리셨다면 단어 지금 공부 잘하고 있어요. 쓸다라는 의미의 본뜻이 있죠. 동사는. 근데 왜 이게 제가 획기적인, 전면적인 뭐 이런 뜻으로 해석했을까요? 자, 이 부분인데요. 수입의 유래라고 보시면 되고 빗자루를 쓸다, 청소하다라는 물리적인 동작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쓰는 게 작은 영역을 쓰는 게 아니라 넓은 공간도 다룰 수 있으니까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이런 뜻으로 확장돼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제로 이런 거죠. 빗자루 한쪽 방을 단순히 쓰면 작은 범위인데 마당 전체를 쓸다는 넓은 영역 다 다루기 때문에 스위핑 하면은 지금처럼 전체 포괄적이고 전면적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문맥을 봤을 때 이런 전체를 다 이제 향상시킨 거면 획기적인 변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가서 획기적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비슷한 예로 다른 동사에서 의미 확장된 애들이 있어요. 담요, 그죠? 담요도 이렇게 전체를 확 덮어주면 이런 의미로 뻗어나갈 수 있겠죠. 갈다, 빠다, 얘도 엄청나게 고된 작업이잖아요. 이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은 또 daily grind 하면 일상적으로 고된 노동, 반복되는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봐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안정시키는 요소 중심이 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얘는 직역하면 큰일 나고 팀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문장이에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마지막 문장에 표시된 게 되게 많은데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문장을 마침표 찾으시고 요렇게 끊으셨으면 잘한 겁니다. 그럼 끊은 단위로 최대한 덩어리로 보게끔 해볼게요. 이런 거 사소하게 이렇게 수식어들 묶어줘야 일단 연습이 될 거니까 병렬도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고, 얘는 짧으니까 전체로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 표시했으면 성공. 자, 가보겠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명령문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쉼표 다음에 OR이 나오면 이 OR은 또는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의 해석은 뭘 쓸까요? 맞습니다. and를 씁니다. 자, 그러면 5시까지 메인 오피스로 문서를 전달하세요. 근데 이때 메인 오피스를 뭘 뜻하겠어요? 본사죠. corporate office, central office. 가장 많이 쓰는 headquarter. 자, 이런 본사를 뜻하는 단어들은 많이 나오니까 동의어 모르셨다면 잡아가 주시면 되고요. 제가 굳이 이렇게 깔끔하게 적지 않아도 central 하면 이제 필기 스펠링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 그 영화가 연기될 거예요. 그리고 초연이 안 될 거예요. 초연은 뭐예요? 처음으로 상영하다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상영이 안 될 거예요. 그 최고의 행사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 알겠죠? 비슷하니까 같은 문장에 한번 넣어놔서 구분이 되는지 테스트 해본 겁니다. 그리고 as를 넣어놓은 이유도 알겠죠? 뜻이 여러 개인 단어라서 문맥에 맞게 해석이 매끄럽게 되는 연습하라고 또 as를 넣어놨어요. 복습하자면 just가 붙으면 처럼이지만 as는 할 때, 때문에 두 가지 해석으로 가장 많이 돼요. 할 때, 때문에 둘 중에서 뭘까요? 대의랑 대열이 받는 걸 일단 찾으셔야겠죠. 대의가 받는 게 뭘까요? 앞에서 복수를 찾으세요. 앞에서 복수 뭐예요? 그쵸? 다큐멘트를 찾으셨으면 빠르게 잘 찾으신 겁니다. 그들이라고 해석했으면 완전 탈락. 왜냐면 지금은 그것들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사물이겠죠. 그것들인 걸 제가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앞에 복수 명사는 눈 씻고 봐도 다큐멘트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그것들인 거죠. 이 문서가 거기가 어디예요? 앞에서 어디서 내라고 했어요? 메인 오피스 본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하실 때 문서는 본사에 제출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어디가 아니라 또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not 다음에 to 나왔고, to 다음에 부정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끝이 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또 방향성 기억하셔서 어디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디로? 지정된 제출 장소가 아니라, 근데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것도 동사로 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동사를 보면 사명식이 안 떠올라서 그래요. 사명식이 떠올랐으면 목적어 찾으셔야 됐을 텐데 목적어 없이 전면구조. 그럼 이건 무조건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다 라고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by는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뒤에 나오는 걸 주어로 해석하면 또 쉽다 그랬죠. 이거 제출 장소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검증된 그룹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검증된 그룹이 관리하고 있는 지정된 제출 장소가 아니라 거기 어디? 본사에 그것들 문서를 본사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그렇지 않으면 영화 연기될 거고 거기서 처음 상영 못할 거다. 이거 최고 행사인데 이렇게 돼버리죠. 제가 좀 흥분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가져가야 되실 거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아까 헷갈렸던 단어 있죠? 여기입니다. 자, 헷갈렸던 단어, 프리미어랑 비슷한 단어 2개 더 넣어놨어요. 이거랑 했는데 이거 명사랑 동사 다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 차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보통은 고급에 밖에 몰라요. 근데 프리미엄이 명사로 쓰이면요. 문맥상 만약에 보험 얘기한다. 그럼 인슈어런스가 안 나와도 보험료라는 뜻이 가능합니다. 이거 몰라서 저도 틀렸었거든요.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premises,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주로 나오고요. 건물 부지라는 뜻이 있어요. 이 네 개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제가 잘 정리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전체 해석하면서. 명령문 다음에 or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접속사는 병렬 미리 찾아주시고, 이 병렬은 여기서는 영화가 생략된 거니까 제가 동사니까 동사끼리 병렬이라는 거 이렇게 찾으셨겠죠? 이렇게 잘 끊어서 as 해석은 때문에랑 할 때가 가장 많으니까 먼저 두 개 먼저 해보시고요. they랑 theyer이 뭘 가리키는지를 넣어서 매끄럽게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방향성 떠올려서 어디에게 어디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사명식 동사, 그러니까 동사 보면 사명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면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by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어차피 주체니까 주어처럼 해석해도 된다 해서 매끄럽게 해석해 볼게요. 자, 다 지우고 잘 따라오세요. 아신 분들은 끄셔도 돼요. 이제 끝입니다. 자, 5시까지 본사로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화는 연기될 거고 최고의 행사에서 초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영상이 상영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서들, 그것들 미리 찾았어야 되죠. 이 문서들은 그곳에 본사에 제출되어야 하거든요. 어디가 아니라요. 검증된 그룹이 관리하고 있는 지정된 제출 장소가 아니라요.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끝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복수 코너도 오늘 배운 것들 잘 기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16번부터 20번까지도 미리 해보시고 꼭 강의 들어오세요. 그럼 5강에서 뵐게요.